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장입니다. 우선 오늘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단어들 해시태그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사상 최대 실적, 해외 판매,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수출 회복 흐름 이렇게 나타내봤고요. 그리고 조선주 빅3, LNG선, 수주 잔고, 신규 수주까지 이렇게 나타내봤습니다. 황스타그램 진짜로 있는 계정입니다. 지금 바로 팔로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자동차주, 관련주들의 몸값도 일제히 치솟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에 끼어 있는 반도체 대신에 자동차 산업이 수출 회복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현대 기아차가 국내외에서 엄청난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주가 전망에도 청신호가 켜져 있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수주 소식에 조선주도 다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수주 잔고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컨테이너선 발주와 함께 LNG선 등 신규 수주 거래량이 앞으로도 하반기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가도 견조한 가운데 주가 상승 사이클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자동차주와 조선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황스타그램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가는 주식만 계속 가는 이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럴 때 항상 봐야 되는 게 있겠죠. 바로 실적입니다. 2분기 실적이 발표가 계속 되고 있는 두 업종인데,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두 업종인데요. 자동차와 조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네. 연일 뭐 실적이 좋다, 난리 났다. 뭐 이런 그렇죠. 내용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실적 좋을 수밖에 없죠. 일단 수출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수출 지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가 356억 달러를 수출을 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게 뭐 지금 사상 최대치의 이제 수출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0년 전에, 그러니까 9년 전이죠. 정확하게 2014년도에 252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아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때는 현대자동차의 매출이 삼성전자를 한번 앞지른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상반기에. 그때쯤 돼서 그렇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불구하고 10년 동안에 현대차를 주가를 보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만큼 이제 매출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주가 수준은 뭐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평가다라고 네, 저평가돼 보시는군요.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PER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현대차가 지금 5.1배 수준에 이제 불과하다.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이제 PER은 1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글로벌 업체 중에서도 비교적 국내 뭐 현대차나 기아가 좀 낮은 그런 PER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 많이 했잖아요. 올해 정말 무역 적자가 심각했다. 네. 수출이 잘 안 돼서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좀 많이 그랬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련주만큼 수출이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지금 뭐 화면에서 보다시피 지금 그렇죠. 뭐 현대차 기아의 이제 실적입니다. 앞에 있는 게 이제 작년도 실적인데 329만 대를 이제 수출을 생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올해 판매 대수는 이제 365만 대. 그러니까 10% 넘게 11%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대단하네요. 보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동차가 좀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과거에 뭐 현대차, 기아 뭐 이렇게 하면 좀 저가 상품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미국 내에서 약간 좀 저렴하게 일본 차를 네, 못하니까 그렇죠. 좀 저렴하게 타는 대신, 차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 있었죠. 맞아요. 근데 예. 요즘에 완전 좀 바뀌어서 이제는 조금 이제 프리미엄급이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으로까지 뭐 특히 제네시스 같은 그렇죠. 경우는 이제 그런 인식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이제 품질도 좋아졌고 그다음에 대당 가격도 상당 부분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픽업이나 아니면 SUV 관련된 차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지금 뭐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에 상반기에 팔린 차 중에 한 55%가 이제 SUV가 팔렸고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66%가 이제 SUV가 팔린 만큼
아, 그 얘기 들었어요. 근데 기아차에서 텔라로이드인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나오는 네, 네, SUV가 그렇죠. 있는데 미국에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다. 네, 예.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중고차 그 한참 대란이 있을 때 네. 신차보다 중고차 가격이 비쌌다라는 뭐 그랬었죠. 그런 이야기까지 예. 나온 그런 종목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때 전기차에서,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3위로 내려가긴 네. 했는데요. 한때 테슬라에 이어서 전기차 판매량이 미국 내에서 2위를 기록했던 적도 있다라고 제가 네, 그렇죠. 들었거든요. 뭐 작년에 2위를 했었는데 뭐 어쨌든 1등하고 격차가 있는 너무 큰 2위라서 차이가 나긴 하죠.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2위라고 하긴 하지만 조금 이제 민망한 2위였고요. 네네. 뭐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지금 1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좀 비슷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에 이제 IRA 법안이 되면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그렇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GM이나 포드가 이제 좀 더 그 현대차보다 좀 많이 팔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차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보조금이 나오니까 보조금이 이제 좀, 나오니까. 네, 그렇죠. 그런 뭐 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 과연 전기차가 안 팔리느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미국 시장 내에서 현대차의 이제 전기차가 작년보다 한 50% 넘게 그러니까 이상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테슬라가 뭐 83% 증가했으니까 뭐 그거에 비하면 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지만 글로벌 전기차의 판매량이 한 30% 증가한 거에 비해서는 뭐 현대차나 기아의 판매량은 뭐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증가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 관련돼서 미국 내에서 이제 전기차가 안 팔리고 뭐 글로벌적으로 안 팔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판매는 계속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전기차 공장이 지금 건설되고 있죠. 네네. 아마 내년 지금 상반기 중에 아마 완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뭐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전기차가 미국 내에서 판매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지금의 이런 뭐 전기차에 대한 우려는 그때쯤 되면 뭐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네, 네.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좀 현대차나 기아차를 좀 계속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뭐 네. 투자자로서 이제 지켜보는 거겠죠. 근데 예전에 그 아이폰이 나왔을 때 네. 그 삼성에서 갤럭시로 네. 그 어마어마하게 그 따라가는 모습을 저희가 한번 경험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결국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었던 모습. 네, 그렇죠. 그 모습을 봤었고 지금 테슬라라는 기업이 나와서 미국에서 전기차가 시작이 됐고 근데 지금 현재 현대차가 그 테슬라를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것만 봐도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뭐 이제 나중에 뭐 충전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바뀌면서 국내에 또 어떤 기업들이나 이렇게 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될수록 이제 관련된 분야들이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네. 보여지고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 뭐 여러 얘기가 나오긴 있지만 지금 뭐 eGMP라는 그 플랫폼 자체가 비교적 전기차 중에서는 잘 만들어진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이제 초고속 이제 충전이 가능한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차 입장에서도 지금 뭐 북미 시장에선 지금 뭐 테슬라형의 이제 표준형이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데 예, 예, 예.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 이제 뭐 미국 시장은 뭐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뭐 나머지 뭐 유럽이나 뭐 나머지 시장에서는 뭐 지금 고속 충전에 대한 그런 니즈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그 뭐 그렇게 나쁘게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네.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전기차 관련돼서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충전 관련된 인프라 아닌가. 충전이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그 전기차 판매를 할 때 가장 사람들이 꺼림직해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충전 속도.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너무 이제 충전할 때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거리가 좀 주행거리가 좀 짧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행거리 짧은 거는 진짜 뭐 충전소가 주유소만큼만 생긴다라고 하고. 그럼요. 인프라가 있어요. 네,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기 예, 예. 때문에 아마 향후에서 가장 관심사를 받아야 되는 게 원래는 충전기약 쪽 맞습니다.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해보는데 시장 자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안 하다 보니까 하긴 그렇죠. 해도 최근 들어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관심사가 좀 떨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차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좀 지켜봐야 되는 시점인가요? 네, 일단 뭐 완성차 업체들 뭐 관심 있게 여전히 보셔야 될 것 그럼 역시 같고요. 현대차를 봐야 되는 건가요? 네, 현대기아는 뭐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예. 뭐 일단 뭐 PER 자체가 상당히 좀 낮게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뭐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
만약 사셨는데 만약 안 올라갔다 주가가 안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고배당이다. 이제 배당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올해 한 5% 정도의 배당률이 나올 겁니다. 우선주가 그렇게 주죠? 아니요, 보통 보통 주가 5% 올해는 지금 줍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있기 아,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안 올라가고 있어서. 그건 몰랐네요, 진짜. 네, 지금 한 5%뭐 지금 안 올라가면 그냥 배당주로 생각을 하시고 그렇구나. 아마 중간에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대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네네네.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관심 가지셔야 될 게 이제 부품 관련된 업체들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부품 관련 주면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뭐 현대모비스입니까 혹시? 뭐 현대모비스도 일단 관심을 가지셔야 아, 되고요. 그래요? 예, 예. 뭐 세계 7위의 이제 뭐 부품 업체다 보니까 게다가 또 현대차 그룹의 이제 이런 이제 친환경 관련된 시스템의 상당 부분의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다라는 부분을 아마 조금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화신이나 그다음에 화신. 네, SL 같은 회사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체적으로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조선주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조선주도 뭐 수주는 어차피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수주를 받고 배를 만들어 주면 이제 그때 이제 입금이 돼서 네. 실적으로 잡히는 게 요 시즌이다. 지금 요맘때가 되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좀 들려오고 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조선주가 지금 다 반등하기 시작해서 네, 뭐 그렇죠. 하나오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네. 다 이렇게 현대중공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다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슈퍼사이클의 초입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뭐 과거에 이제 10년 전에 대단한 사이클이었죠.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 흐름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선박 이제 발주가 많았었던 이유가 중국에 대한 이제 물동량 증가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노후된 선박에 대해서 교체 수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좀 많이 그러니까 수주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랬었죠.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공급망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이 좀 틀어지면서 그와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LNG선에 대한 LNG 선이죠. LNG 네. 운반선에 대해서 이제 폭발적인 이제 발주가 있었다라는 네네네.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그 이슈가 있습니다. 뭐 지난 2020년부터 IMO 2020이라고 그래서 뭐 국제 회사 그 기구에서 일단 선박에 대해서도 이제 탄소 배출을 좀 줄여보자라는 그렇죠. 그런 내용이 네네. 있었는데요. 그래서 2050년도까지 기존의 탄소 배출을 한 50% 줄여보자였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 이제 70% 정도까지는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아마 그런 이제 규약 같은 게 아마 올 여름 정도 지나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친환경으로 간다면 뭐 전기배가 나오는 겁니까? 뭐 전기 선박? 전기 선박, 뭐 수소 뭐 네, 얘기도 많이 수소 나오고 있죠. 뭐 이런 네. 연료를 쓰는. 네, 근데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술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네네. LNG나 아니면 LPG 아, 추진선, 가스 그다음에 관련된. 메탄올 추진선이 네. 있을 수가 있고요. 네네네. 조금 이제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암모니아선. 아, 네, 그러니까 암모니아선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이제 보통 수소선이다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네.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부피가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폭발 위험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이제 액화를 많이 시키는데 보통 이게 영하 260도 정도의 이제 그러니까 온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에 비해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영하 30도 정도 되면 이제 이거를 액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겠죠. 네, 이게 뭐 확실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소가 H고 그다음에 암모니아가 이제 NH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NH가 이제 질소인데 오랜만에 고등학교 화학 시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질소만 딱 빼내면 수소가 그냥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질소는 보통 저희가 비료 만들 때 사용하고 그다음에 수소는 뭐 발전이나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운반하기 편하기 때문에 아마 암모니아 쪽으로 아마 좀 더 개발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친환경 쪽으로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네, 말씀 이와 드리네요. 관련돼서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그쪽으로 미리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중국처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배에서도 굉장히 좀 고가의 네, 그러니까 예. 뭐랄까 좀 굉장히 좀 높은 기술을 요하는 배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내서 그걸 네, 또 예. 자리 잡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예. 이제 대표적인 이제 LNG 운반선이 그렇다라고 그렇다면서요. 보시면 예.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그 LNG 추진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친환경 추진선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한국 조선해양이 이제 인수한 배 같은 경우도 뭐 컨테이너선이지만 이제 친환경 추진선이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과거와 같은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이제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높은 국내 조선 3사들이 상당한 수주를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지금 뭐 수주하고 있는 게 단발성으로 그냥 뭐 LNG선을 뭐 많이 사해서 하는 것보다는 네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오는 조선주 관련한 이 빅사이클의 초입. 과연 이게 맞을지 한번 좀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관련된 업종은 어떤 종목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까요? 네,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조선 3사. 그렇겠죠. 네, 예.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못 올랐습니다. 아, 저 진짜 저도 예전에 제가 옛날에 삼성중공업을 네. 4만 5천 원대까지 네. 한 20년 전인가 봐요. 한 15년 정도.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제가 3만 5천 원에 샀다가 4만 5천 원에 갔다가 네. 만 원대 이하로 떨어진 네.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렇죠. 그만큼 오래 걸렸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지금 예, 상당 예. 부분 지금 뭐 오래 걸렸다라고 네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거 자체가 뭐 급등이다라고 보기는 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네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뭐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그렇군요. 그런 관점에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조선이 잘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여기에 부품이나 기자재 납품하는 그런 회사 관심을 가지셔야죠. 무조건 가져야죠. 네, 예. 뭐 대표적으로 뭐 지금 LNG 선 관련돼서 뭐 운반선이나 아니면 추진선을 하기 위해선 탱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뭐 동성 하이텍, 동선 화인텍. 네, 동성 예. 하이텍, 네, 하이텍이나 아니면 뭐 한국 카본 이런 회사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뭐 최근에 이제 엔진 관련된 친환경 엔진 관련된 부분도 많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와 관련돼서 뭐 HSD 엔진이나 아니면 뭐 KF 같은 네. 그런 기업도 같이 좀 관심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 저도 좀 네. 이제 요즘 집중해서 보고 있거든요. 네네. 좀 상승률이 너무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올라온 거 아닌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짧게 좀 한번 네, 말씀해 일단 뭐 주시죠. 최근 들어 이제 그 주가가 이제 그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좀 단기적인 좀 많이 모멘텀 때문에 이제 올랐어요. 예, 예. 그렇게 좀 출렁거림이 좀 큰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뭐 단기적으로 이제 좀 조정을 받을 땐 좀 쉬었다가 아마 이게 저점에서 뭐 조정을 좀 크게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네, 좀 이 중장기적으로 좀 조선주는 길게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봐야 되는 섹터군요. 네, 이제는. 그렇죠. 일단 뭐 실적 자체가 한 2, 3년은 계속 좋게 나올 걸로 그렇군요. 보여집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점도 같이 감안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동차 이야기, 조선 이야기. 예전에 그 한국을 대표하는 그 네, 한국을 그렇죠. 이끌어갔던 그런 네, 종목들 중장대형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사업이었는데요. 다음에도 또 더 재밌는 얘기 가져와 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또 맞춰야 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당첨자 여기 나가고 있죠? 네, 졸탄의 공연 티켓 이분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생방송으로 인사드릴 겁니다. 저녁 7시에 뵙죠.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